예, 지금 시간이 2020년 3월 29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 2분입니다. 거의 1사분기가 거의 다 갔어요. 예, 이제 이틀만 지나면 3월 달도 끝이죠. 3월 달도 끝인데 그다지 즐거운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먼저 보시죠. 코스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음, 이틀 동안 양봉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이틀 동안. 이틀 남았거든요. 내일이 30, 그 다음이 31일이니까, 예, 이틀 남았어요, 이틀. 이틀 동안에 얼마가 올라야 되냐면, 69? 69까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69면 36포인트. 36포인트가 올라야 되는데, 어, 야간 선물에서 7포인트 정도 빠졌을 거예요. 예, 7포인트인가? 7.05포인트인가 하여튼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36포인트에서 7을 더 빼야 되니까 43포인트를 올려야 돼요. 만약에 월요일 시가를 찍고 나서 월요일 시가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43포인트. 그러니까 월요일에 20포인트 올리고 화요일에 20포인트를 올리면 월봉이 양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월봉은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이야기는 월봉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죠.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월봉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닌 것으로. 양봉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양봉으로 끝나는 게 상승하기에 좋은데 이제 음봉으로 끝났을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예, 음봉이 가져다 주는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차트를 보시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뭐고 양봉이 뭔지를 이게 머릿속에 딱 개념이 잡혀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계속 상상하게 되는 거죠. 자, 7포인트를 빼면 이게 226이 되겠죠? 262,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226.7이 정도 잡아볼게요. 여기서 226.72는 야간 선물에서 빠진 그 하락폭만큼을 이제 코스피 200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차트 변경이 되겠죠.
적용을 해보면 이래요. 그럼 이제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7포인트가 빠졌는데, 도대체 7포인트가 빠지면 4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라는 거죠. 4월 달에 보통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거래에 대한 룰로 정의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매수는 전봉의 저가를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예, 전봉의 저가를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시든 여기가 컷이에요. 손절 여기입니다. 컷. 예, 그러니까 지금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다는 건 저 정도의 손절폭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면 손절을 할 거다라는 전제로 매수가를 보시면 매수가로부터 손절폭까지의 그 가격의 범위가 나오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수를 하는 방법, 그죠? 매수를 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을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거래량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코스피 200은 그 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안 돼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그 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는 매수가가 안 나와요. 매수가가 없어. 지금 상태에서 이대로 다음 달을 맞이하게 되면 매수가가 없어요. 매수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가만 요 정도의 위치예요. 240은 넘고 160은 안 되고 한 250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반등이 오면 한 250 언저리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가격은 보이지 않는다. 뭐만 보인다? 예, 손절해야 될 지난달 저가. 그러니까 다음 달 기준으로 봤으니까 이번 달 저가죠. 예. 그러니까 손절은 이번 달 저가고 매수가는 보이지 않고, 예, 목표가만 한 250 원저리가 되는 거죠. 시간은 어디로 갈까요? 아쉽게도 시간은 내려갑니다. 시간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월봉으로는 매수가 어렵다 해요. 예, 월봉으로는 매수가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낙폭과대. 예,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으로 감아 올리는, 그런 유형의 상승, 즉 이번 달에 온 그런 유형의 상승은 가능한데, 어, 그냥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형태의 매수 전략은 월봉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A 밑에 있는 선은 저항이 아니에요. 지지도 아니고. 예, A를 사용했죠. 예, 사용했어요. 근데 각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저 정도까지는 보는 거예요. 반등이 올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래쪽에 하단선이 잘 발달돼 있어. 그러면 A를 저항으로 안 쓰겠죠.
하단선이 잘 발달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잘 발달돼 있으면 A를 저항으로 안 쓰고 그 위에 있는 B를 저항으로 쓰겠죠. 그죠? 왜냐하면 밑으로 빠질 데가 없으면 위로 들 거기 때문에 위로 들었을 때 사용한 선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이 아닌 사용되지 않은 B를 타겟으로 해서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결이 하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것도 감지덕지라는 거죠. 저 상태로도 감지덕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고 잘하면 A까지 올라올 수 있다. 지금 상태면 A까지 한번 늘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위로 먼저 갈지 아래로 먼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으로 먼저 올랐다가 떨어지는 구조를 그릴지 아니면 지지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졌다가 나중에 감을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 순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지금 구조에서는 매수하기는 정말 꺼림직하다. 네, 월봉을 본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봉으로 넘어가면 종가가 226.72죠. 예, 적용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황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 좋은 각도의 지지가 있으면 사용한 저항은 약하겠죠. 사용되지 않은 저항이랑 싸운다라고 전제를 하고 전략을 짤 텐데 지금은 아래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사용한 저항까지 오는 것만 해도 잘하면 감지덕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면 이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격이요. 이격은 이평선과 주가 사이의 괴리를 의미하고 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격은 5이격과 22격 두 가지를 다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봉에서 본 화면은 22격이에요. 그래서 22격에서 보면 지난주에는 상승을 해서 이격을 좁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A가 이격을 만족시킨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아니고 이격을 해소한 거죠. 예, 근데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이 양봉이다 보니 예, 정말 강한 상승처럼 보여진 거죠. 음, 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잠깐만요. 종가는 두고 시가만 바꿔야 되는 거네요. 226.72 잘못 그렸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예, 개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봉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면 지난주 양봉은 사실 성공한 거예요. 그죠? 지난주 양봉은 제가 보기에 성공한 양봉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랫꼬리 양봉하고 장대 양봉 중에 장대 양봉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윗꼬리가 거의 없어. 지금 만들어진 윗꼬리의 크기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 저 정도면 나쁜 건 아니다. 예,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간에 거기다가 7을 더 더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238이고 대충 238에서 39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226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해도 대략 한 12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윗꼬리가 크지는 않지만 만만한 폭은 아닌 거죠.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 12포인트면 몇 프로예요? 거의 6%? 6%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윗꼬리가 짧아 보이긴 하는데 수치가 만만치는 않은 거죠. 자, 양봉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봉의 고점을 넘기 위함이고요. 예, 그게 목표예요. 양봉을 그리는 건 그냥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봉에서 그 봉의 고가를 넘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봉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저항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지지가 올라와 있죠. 예, 이제 1번과 2번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사람은 여기 2번에서 기다려야 되고, 매도 칠 사람은 1번에서 매도를 칠 수가 있죠. 1번에서 매도 쳤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3번에서 칠 수 있고요. 대충. 예, 그래요. 전봉의 고점을 넘어, 예, 238을 넘어간다고 해도 사실 여기 고가 투자 심리도는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고 횡보합니다. 지금은 1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먼저 위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로 들었는데 위에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다가 실패하면 막판에 밀릴 수 있거든요. 막판에 밀리면 더 안 좋은 거죠. 막판에 밀리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상승해야 되는 봉은 다음 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지. 여기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 정작 상승이 와야 되는 타이밍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잘 올라갈 수 있게 다음 주에 봉을 그려줘야 돼요. 그렇게 그려줘야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고가를 넘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다음 주 저가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저가는 붕괴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다음 주 고가는 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아래 꼬리가 길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거나, 예, 둘 중에 하나를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는 장대 양봉을 그리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갭상승을 했다. 이렇게 7% 빠지지 않고 갭상승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장대 양봉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모양새인데, 지금 개파락을 하면서 저항을 밑으로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어, 종가가 올 수 있는 자리가 1번 아니면 3번이란 말이에요. 양봉으로 갔을 때 어, 종가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1번, 3번이라고 하면 3번도 사실 장대 양봉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에서 3번까지 그린다고 해서 그걸 장대라고 볼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나마 3번까지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1번까지 간다면 이게 너무 작아요, 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봉을 그리면 저가를 방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랫꼬리 양봉을 그리는 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형태의 봉은 대충, 예,
이런 봉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나마 상승을 할 거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에서 2번까지 갔다가 2번에서 감아 올려서 다시 1번까지 1번을 지나서 이번 주 종가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 시나리오가 예,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승으로 그릴 거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2번 정도 아래에서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번이 얼마냐? 2번이 21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210에서 이번 주 저가인 198.67 예, 그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198.67이 무너진다 그러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예, 198.67이 무너지면 1번과 3번 각도가 약간 훼손돼서 TO 저항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굵은 선은 각도가 꺾였어요. 각도가 꺾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휘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각도가 잘 발달돼 있어야 돼요. 음. 이거는 각도가 예리하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요 각은 괜찮은데 요 각은 얘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T4 저항은 P3 저항 위치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래 걸 먼저 선택했으니까 예, 그 공간이 그다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번으로 퉁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TO 저항이라고 불리는 빨간색 굵은 선은 각도가 약간 훼손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저항이라는 건 대부분 예리한 각을 쓰는 거예요. 예각을 쓰는 거지 이렇게 둔각화되는 거 있죠. 뭔가 힘이 완화되는 듯한 그런 선들은 대부분 예, 부정적으로 보고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선까지 오면 오히려 3번까지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3번까지도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이게 매수를 한다 그러면 210 언저리 근처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0. 지금이 233이잖아요. 이번 주 종가가 233인데 210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는 23포인트 정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안하셔야 돼요. 예. 233에서 23이 빠진다는 건 대략 한 10% 정도의 하락이 와야 주봉을 이용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없고 주봉은 210 정도까지 와야 보수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방을 본다라는 건 어, 그렇게 꽤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상방을 보려면 자, 매수가는 2번 이하에서 예, 전저점이 198점 몇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붕괴되면 안 돼요. 198.67이고
거기가 붕괴되면 이제 투자 심리도에서 이야기하는 최저가 모드,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196.27도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진다라는 건 이번 달의 저가도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오면 210대까지는 봐요. 210. 지금 상태에서 하락이 온다 그러면 210 정도까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10.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봉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른 이제 관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봉이 음봉을 낸다는 거는 길면 3주 정도를 하락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음봉이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와 저가가 가깝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음봉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파란색이다, 종가가 시가보다 낮다가 아니라 종가하고 저가하고 꽤 가까워야 돼요. 종가하고 저가하고 꽤 가깝게 끝냈을 경우에 하락의 여파는 3주 정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30, 31일, 1, 2, 3일까지잖아요. 그죠? 다음 주가 3일까지니까 3일을 빼고 4, 5, 6일부터 6, 7, 8, 9, 10이 한 주잖아요. 그럼 10, 그 다음에 두 주 더 가야 되니까 11, 12, 13, 14, 15, 16, 17. 그죠? 17 다음에 18, 19, 20, 21, 22, 23, 24. 그러니까 24일까지가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에 상승이 올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 전주에 양봉이 나야 되니까,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면 14, 19일 정도. 예. 19일 이후를 바라보시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아래로 하락한다. 다음 주에 만약에 아래로 하락한다면 다음 달 19일 이후로 매수 전략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주 하락은 단순하게 그냥 바로 상승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2주 더 밑으로 더 눌렀다가 그 다음에 감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다 적용은 안 되죠. 예. 이 툴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적용이 잘 되는 종목도 있고 적용하기 어려운 종목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자본이 클수록 적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 단위 이상 가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분석하기에 좀 용이하고요. 이제 작은 돈으로 좌지우지하기 쉬운 종목들은 사실은 차트보다는 돈의 힘의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차트의 힘보다는 돈의 힘에 더 많이 움직이겠죠. 다음으로 주봉으로 수급 매도 상태이며 1구간에 들어갔으니까 매수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점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양봉을 등져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1구간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은 양봉을 등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양봉이니까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 주가 맞다고요. 논리적으로 다음 주는 주봉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주가 맞고, 근데 이제 지지의 위치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지지의 위치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210 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는 210. 정말로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218.
그러니까 서로 이로님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 그러면 218, 보수적으로 간다 그러면 210. 근데 무조건 198이 무너지면 손절인 거죠. 그러면 218로 했을 때 손절폭이 10이잖아요. 근데 210에서 했을 때는 아니다. 218에서 했을 때는 손절폭이 20이고 210에서 했을 때는 손절폭이 10이니까 손절폭을 20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12를 가져갈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218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과 내가 210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가격을 높게 산다 낮게 산다가 아니라 내가 손절의 폭을 20포인트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18포인트로 갖고 갈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20포인트, 18, 12포인트도 커. 예? 나는 손절의 폭이 12포인트도 크다고 생각하면 210에서 사는 게 아니라 204, 203 이런 데서 사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밑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왜? 나는 최소한으로 손절폭을 줄이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월봉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주봉은 공격적으로 하면 218, 보수적으로 하면 210이잖아요. 물론 198.67이 붕괴되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면 주봉 매수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요.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저투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순간 전봉의 저점이 무너졌어. 예. 자, 매수하는 봉은 전봉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매수해야 되는 봉은 전봉의 저점을 훼손하는 봉이 아니에요. 전봉의 저점을 훼손하면 안 돼. 예, 그게 기본 룰이에요. 상승하는 봉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자, 보세요. 이 봉은 매수하는 봉이 아니라 이 봉이 매수하는 봉이죠. 1번. 이걸 0번으로 보자고요. 그럼 0번은 사실 추세를 바꾼 봉이고 실제로 상승하기 시작한 봉은 1번 봉이에요. 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요.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요. 1거래 1, 2거래 1, 3거래 1. 요거 2번, 요거 3번.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3개의 봉을 보시면 저거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매수할 수 있고 2번도 매수할 수 있고 3번조차도 매수할 수 있어요. 왜? 고점 저점을 다 높였으니까. 그런데 1번, 2번 그리고 3번의 차이가 뭐냐? 3번은 주봉 저항까지 간 거예요. 저 가격이. 그러니까 1번은 주봉 저항까지 안 갔어.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주봉이 개입하지 않아요. 일봉은 개입을 하는데 주봉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근데 이제 2번까지도 내버려 뒀는데 3번에 갔더니 3번이 이제 주봉 저항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눌러요. 저게 주봉이 누른 흔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봉이 눌렀는데 일봉이 개긴 거죠. 요 봉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른 거예요. 주봉이 올라가지 못하게 누른 거라고요. 근데 일봉은 지지가 있으니까 밑에서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위에선 누르고 밑에선 받치니까
낀 거예요. 그럼 누르는 건 누가 눌렀냐? 외국인이 눌렀죠. 매도자가 외인이잖아요. 그럼 받친 건 누구예요? 연기금이 받쳤잖아요. 예. 저 금요일에 봉만 보면 위에서는 외국인이 누르고 밑에서는 연기금이 받쳤어요. 그러면 이제 저가를 지켜야 되잖아요. 올라갈 거면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7.05포인트가 내리면 저가가 깨져요. 저가가 깨졌다라는 건 그건 매수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일봉의 저점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은 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저점을 깨면 매수가 불가능하다고요. 저점이 깨진 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봉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봉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봉의 손절선은 198.67인데 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은 220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폭이 20이 넘는 거죠. 예, 20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월요일은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고 A, B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까지는 갈 것 같아요. B까지는 갈 것 같고 어, A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를 뺐으니까 A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건 모르겠는데 B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B에서 튕겨 오를 거냐 아니면 B를 누르고 끝날 거냐는 몰라요. 근데 이게 B의 위치가 얼마냐면 224.5 그러니까 여긴 간다고 봐요. 224.5 여기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6.72에서 시작하면 224.5까지는 갈 것 같은데 4.5를 찍고 235로 갈지 아니면 214.8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는 모른다예요. 그 뒤는 그때 가서 누가 사고 파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도 개인이 열심히 사고 있다. 그러면 235 쪽은 아니고 214.8 쪽으로 가겠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일봉이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고가는 어디다 찍을지 모르지만 종가는 224.5 밑으로 끝냈다. 그런데 다우 선물이 빠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건 개파락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224.5를 찍고 나서 그냥 애매하게 끝냈어. 이게 십자 양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 음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윗꼬리가 좀 긴 음봉일 수도 있고 다양한 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끝냈어요. 예. 근데 외국인이 또 한 번 7천억 이렇게 매도 쳤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주식을. 그럼 이건 개파락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예. 그럼 어디로 가요? 개파락하면 월봉, 주봉 지지까지 다시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대로 어, 금요일 날 저가를 깨고 시작한다면 월요일은 그냥 버려야 돼요. 월요일은 딱 그냥 버리고 월요일은 무슨 봉을 그리든 그냥 버려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에 갭상승이 오면 매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개파락이 나오면 또 버려야 돼요. 무슨 뜻인지 하셨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봉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월요일이 주봉의 저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월요일이 주봉의 저가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가를 그리게 둬요. 두고 화요일에 뭔가 이렇게 갭으로 위로 뜨면 월요일에 만든 저가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손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걔가 주봉의 저가니까. 만약에 그 저가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디라고요? 210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요일의 저가가 손절의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지난주 저가가 손절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월요일 봉은 버린다. 예. 월요일 봉을 버리고
월요일에 어떤 봉이 그리든 매수자든 그 다음에 뭐 기다리는 사람이든 월요일 봉은 버리셔야 돼요. 월요일은 버리고 매수를 할 거면 월요일이 양봉 나고 화요일 날 갭상승하면, 그러면 월요일 저가가 손절선이니까 월요일 저가를 손절선으로 두고 어디다 매수하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까요? 주봉의 손절선은 이번 주의 저가, 예. 그리고 주봉의 매수가는 210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일봉이 막 무너지면 210까지 갈 거라고 봐요. 210까지. 그런데 나는 매수하고 싶어. 210보다 높은 데서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 월요일에는 그냥 봉을 버리시라고요. 저가를, 전봉의 저가를 깨는 봉은 매수봉이 아니니까 월요일 봉은 버려요. 그래서 월요일 봉이 음봉이 뜨든 양봉이 뜨든 내버려 뒀다가 화요일에 갭상승이 나오면 월요일의 저가가 주봉의 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월요일에 저가에다 손절을 걸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 사버렸어. 그럼 개파락 나오면 개파락 하는 순간 손절해야 돼요. 왜냐면 손절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월요일 봉은 버린다. 매수자의 경우 월요일 봉은 버리시고 월요일 날 봉을 만들고 나서 화요일 날 갭상승이 나오면 월요일 저가가 손절선이 된다. 만약에 월요일 저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화요일에 발생했다. 그러면 210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는 210 이하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에 대한 시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암호화폐를 봐야죠. 암호화폐는 사실 볼 게 없어요. 근데 일단 볼게요. 자, 음봉으로 끝나고 있어요. 예, 다음 달에는 답이 없어요. 위도 열렸고 아래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 지금 이 상태로 비트코인이 끝나면 월봉은 위도 널널하고 아래도 널널해요. 네, 답이 없는 구조. 그러면 주봉을 보자고요. 주봉은 꼈어요.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고, 예,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걸 카페에 공유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올라갑니다. 카페에는. 예, 매주 동영상이 제작된 거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 골치 아프네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주봉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차트라 솔직히 부정이 살짝 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주봉을 음봉으로 끝낼지 양봉으로 끝낼지가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일주일 정도만 더 관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만 더 관망한다. 예. 이번 주에 저가를 다음 주에 깨거든 다음 주 일주일 정도만 더 관망해 본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일봉은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리플. 리플도 월봉은 답이 없고요. 주봉도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저가 모드라고 하는 그런 유형에 걸릴 수 있는 상태라
이게 시간하고 차트가 거꾸로 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은 이상하게 잘 버티네요. 제가 샀을 때는 진짜 잘 안 버텼는데, 예. 일봉도 뭐 크게 볼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제 생각엔 일주일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만. 그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올봉, 와, 이거 다 죽었죠? 이더가 가장 힘이 좋았었는데 지금 이더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어 있어요. 주봉도 지금 음봉되기 직전이라 이게 오늘 결과까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과가 음봉이다 그러면 다음 주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봉도 그렇고. 3월 달 시작할 때 계좌에 있는 돈 빼버렸죠. 예, 3월 달 시작하자마자 그 빗선 계좌에 있는 돈 뺐고요. 수익금도 찾아서 와이프 줘버렸어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바닥이 주봉상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계속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르고 내리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 지금 매수하고 싶지 않은 거죠.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적으로 아직 하락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렇다고 월봉이 아래를 확실하게 막아주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해서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상승할 확률보다 높다고 판단하니까 일단 발 빼고 확인하겠다라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일단 계속 눈치 본다. 예, 확실하게 바닥 다지는 게 눈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자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빨리 사면 4월이었어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예,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언제 했냐면요. 작년 겨울? 10월, 11월 정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작년 말 정도 되니까요. 그때 빠르면 4월이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빠르면 4월 달이고 늦으면 6월 지나서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이제 월봉 지지에 예, 홀라당 넘어가서 리플을 샀다가 간신히 팔고 나왔는데 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로만 보면 계속 그런 위험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암호화폐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지금 세계 경기가 워낙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 쪽의 상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기보다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현금화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눈치 보기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우 지수나 코스피 지수에 안 좋은 일이 지난번처럼 한번 벌어진다면 예, 그에 못지않은 충격파도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사실 하고 있는 상태라 시황을 전달해 드리면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꺼내기가 사실상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